다음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이재명 설화 정면 돌파. 개딸은 당원 게시판 점령입니다. 최근 각종 발언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의원이 네. 최근에 국회 입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선거 이후에 좀 극도로 언론 접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현안 논란 등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고요. 이 얘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흥미진진한 거 갖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많이 좀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회자가 되는 게 뭐 어제 저희도 잠깐 했습니다만 각종 설화입니다. 이 발언들 갖고 어제 보니까 뭐 이 첫 토론회였었는데 TV 토론회에서도 다른 후보들한테 계속 좀 공격을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97그룹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이 후보의 각종 설화를 두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용진 후보는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네.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네. 남 탓 노선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발언 사과할 생각 없냐? 라고 하자 이 후보는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다. 침소봉대하지 말라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후보는 네. 의원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이 제안을 이 후보의 제안을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후보는 비판을 허용하자고 한 건데 욕이라는 표현이 문제됐다라면서 이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욕하는 플랫폼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순한맛 문자폭탄이냐 네. 아니면 소신을 겁박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많았거든요. 네. 오늘 간담회에서도 이 의원이 거듭 수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무지하게 표현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지요. 제가 강연 중에 재미있으라고 좀 하는 이제 그런 좀 과장된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누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자폭탄이나 이런 걸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한 게시판 같은 것도 이 플랫폼의 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냐.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였으니까 제 표현의 과함은 양해를 바라고. 네, 이재명 후보 근데 어제 공격받은 게 이 발언들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네.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 때 이 이른바 셀프 공천에 대해서도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재명 의원은 일단 이 토론회 중에는 이 셀프 공천이란 말 적절하지 않다. 네. 이 지난 대선에 투표했던 분들이 다시 투표장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나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 박용진 의원은 박지원 위원장에게 뭐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좀 맹공을 퍼붓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토론 모습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당이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고 비대위도 있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셀프 같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님은 그동안 뭐라고 그러셨었느냐면 당이 불러서 내가 개항을 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나도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으로 이게 정치적 이중 플레이였구나.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뭐 영상을 보니까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의원 지금 굉장히 좀 날카로운 말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 저는 토론회를 봤을 때 박용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박용진, 강훈식 의원까지 두 명이 한 팀 그리고 이재명 의원 해서 2대1로 약간 이 싸우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 들었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어제 이 토론회에서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뭐 그 때문인지 네. 오늘 간담회에서 서글프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내 후보들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사법 리스크 이런 시장을 공격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기문란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특히나 이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에서 쓰는 공격적 언어인데 우리 당 후보로부터 듣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서글프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사실 뭐 기자간담회 이 초반에 이재명 의원이 참 인터뷰 요청이 많은데 저희가 뭐 다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약간 마련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 설명을 하고 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 뭐 계속 그동안처럼 좀 말을 아끼고 자명할 수도 있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건 뭔가 지금 각종 설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좀 정면 돌파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의 말은 해석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면 또 언론 탓을 또 하시기 때문에 글쎄요, 자꾸 뭐 이야기만 하면 언론 탓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네. 지금 이 6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법인카드라든지 이거는 뭐 국민의 고발에 앞서서 일단 지금 거기서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지금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결국 이제 이런 문제로 기소가 될 경우에 일단 당원권 정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만약에 대표가 되면 지금 6가지 사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 보복으로 간주될 경우는 그걸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 자체가 보면 이재명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보복하는 것이다. 이게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어떤 좀 자락을 까는 거죠. 어차피 뭐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본인이 혹여 앞으로 대표가 됐을 때 이건 대표직을 수행 못하는 경우에 대한 일단 좀 자락을 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 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최근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선 때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도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욕 플랫폼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언론들이 비판하니까 아니 내가 그 재미있어 한 이야기인데 그걸 또 정색하고 이야기한다 하시는데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셔도 그걸 쓰면 또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놓고 자꾸 언론 탓을 하는 것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지금 저희 프레스홈을 본다고 하면 언론 탓 말고 이현종 위원님 제 탓을 탓할까 또 쑥스럽습니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어대명 아까 말씀 또 주셨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 이재명 의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뭐 압도적인 1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다른 두 후보들이 이재명 의원을 또 이 토론회에서 마치 한 팀처럼 좀 공격을 하는 면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저희 프레스룸에 직접 나온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대명은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이 어대명이라는 흐름에 동의를 하십니까? 결국 이 흐름은 전체 판은 어대명이다. 경선은 해봐야 알죠. 어떤 이변이 생길지. 네. 예, 특히 전국 순회 경선이기 때문에 좀 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보도를 보면 예비 경선 때도 네. 1위와 2위 후보가 아주 박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어대명이 깨졌죠. 네, 네. 예,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경선은 경선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대명은 깨졌죠. 라는 이 우 위원장의 말.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좀 뭐야? 라고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유호정 기자. 실제로 좀 기분 나쁜
티를 냈나 봐요. 네, 이 후보 측은 특정 후보 돕기냐라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사실 네. 예비 경선 득표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어떤 취지로든 언급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고 네. 위원장은 조홍천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습니다. 네. 앞서 조홍천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네. 겉으로는 어대명이지만 예비 경선 결과를 본 사람한테 들으니 1, 2표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인용한 거다. 전당대회가 흔행이 하도 안 된다고 하니 아니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좀 해명을 하는 수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민주당 내 어대명 기류. 실제로 어대명 기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깨졌다고 보세요? 어대명은 아니죠. 확대명이죠. 확실히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한 발 더 나간 더 거네요.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안팎에서 지금 도와주질 않아요. 뭐 도와준다라는 게 흥행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내분 이게 더 다이나믹하잖아요. 지금 네. 여기가 너무 이제 초점이 안 맞추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사실 높아야 돼요. 한 60% 막 나오면은 네. 지난번 대선에서 졌잖아. 네. 그러면 이재명 가지고 안 돼. 네. 우리가 쇄신해야 돼. 약간 이런 기류가 이제 민주당에서 긴장감이 바짝 오르는데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그냥 뭐 이재명으로 가도 되겠다 이런 거고 실제 지금 이제 이게 본선은 이렇게 되잖아요. 대의원 30, 네. 권리당원 4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네. 근데 이제 권리당원이 성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로 해서 민주당 지지자로 좀 추정을 해보면은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70% 안팎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 이거는 게다가 3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다고 네. 본다면 거의 확대명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행이 안 되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얼마나 고심이 많으면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이 흥행을 위해서 한 얘기인 것 같다. 지금 확대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근데 이게 당원 청원 게시판을 보면 뭔가 좀 확실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일 당 홈페이지에 이 개설을 한 이 당 청원 게시판이 생겼는데요.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저희 프레스룸 나와서도 이 홍보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강성 지지자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박용진 후보 자격 박탈해달라 이 청원에 2,100여 명 넘게 참석을 했고요. 이 당비를 신규 납부한 당원에게 이제 전당대 투표권을 달라 이 네. 부분도 5,5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한 이 청원이 네.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가 지금 직무가 정지되는 네. 이 당헌이 80조입니다. 이 당헌 80조를 개정해달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뭐 이현정 의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네.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 당헌 80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네. 이 직무 정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 지지자들이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개정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당원 게시판에도 이재명 후보의 좀 어떤 강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요 청원들을 보면 전부 이재명 의원을 좀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청원을 넣은 것 같은 또 지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항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 볼까요? 오늘의 탑 기사. 이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이 100년 앞까지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좀 큰 일이다라는 걸 텐데 뭐 만 5세 입학이든 6세 입학이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의 탑은 박순애 만 5세 입학 폐기될 수 있다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